음악을 안 넣으니 알고리즘이 영상을 퍼뜨려 주지 않더라. 그래서 아껴뒀던 컨텐츠 소재인 시승기를 시작해 보기로 했다. 내가 막 바이크를 시작한 시점에 바이크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혼다의 레블 1000맥과 로얄 엔필드의 슈퍼 메테오 650이었다. 여러가지 유튜브 전문 리뷰도 보고 시승기도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실소유자의 리뷰는 얼마 없는 듯하다. 그런데 일단 레블 1000맥은 가격도 문제이지만 인수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들 하니까 마음을 접었다. 대신 슈퍼 메테오는 어떻게든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검색의 바다를 헤매던 중 로얄 엔필드 지점이 내가 사는 지역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슈퍼 메테오 650은 신제품이라 시승 물품으로는 찾을 수가 없고 다른 제품은 시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장이 현대자동차 공장 근처라 늦게 오면 너무 복잡해진다. 2시 이전에 오라는 말씀을 하셨다. 막상 도착하니 식사를 하고 계셔서 늦은 점심을 방해하는 듯해서 너무 죄송했다. 더구나 시승차를 꺼내기 위해서 바이크 몇 대를 넣고 빼고 하시는 걸 보고 그냥 한 대만 신청했어야 됐나 싶기도 했다. 오늘 시승 차량은 클래식 350과 인터셉터 650이다. 일단은 클래식 350 제품부터 타보기로 했다. 오늘 리뷰는 모두 내가 타고 있는 혼다 CB650R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게. 350cc 195kg의 비교적 가벼운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스탠드는 묵직했다. 얘는 네. 하고 요거 옆으로 제끼시면 되거든요. 제꼈다 이쪽으로요? 놓으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시동 버튼의 차이도 생소했다.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스위치라 당연히 시동과 관계에 있겠거니 했는데 그림만 봐서는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직원분이 하나씩 알려주셨다. 엔진 소리. 고프로에 바람막이가 씌어 있어서 원래의 음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스쿠터나 단기통 저 배기량의 바이크와는 그래도 뭔가 다른 설레는 맛이 있었다. 그런데 출발을 잘 못했던 더 궁극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N단 표시만 나오기 때문에 현재 기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당황을 했다. 그래서 기어를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기어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다. 더해서 클러치가 650R보다 더 크고 깊은데 엔진 출력이 적다 보니까 출발이 조심스럽다. 공단 지역이라 큰 차들이 바깥 차로로 쉴 새 없이 다녔다. 나는 맨 안쪽 차선으로 가서 유턴을 해야 하는데 바이크도 낯설고 도저히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동을 바로 꺼뜨려 먹었다. 내 바이크가 아닌 것을 처음 타서인지 무척이나 긴장을 했다. 드디어 출발 성공. 처음 올라탄 2기통 엔진. 공기를 두드리는 그 소리, 그 진동의 맛은 지금도 참 설레는 느낌이 가득하다. 그리고 소리 다음으로 느낀 것은 바로 시트의 편안함이다. 그동안 네이키드 바이크에 좁고 딱딱한 시트에 올라 있다가 푹신하고 넓은 좌석, 그리고 몸의 중심이 약간 뒤로 향해 있으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 물론 커브를 칠 때는
약간 몸을 앞으로 숙여주면 된다. 아, 저긴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초보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워 있는 차들이 너무나 얄밉게 보였다. 드디어 도로로 진입. 유턴이 살짝 긴장이 되었다. 아무래도 내가 타는 바이크와 무게 중심이 다르다 보니 어떻게 잘 돌까 했는데, 아니 돌자마자 장애물. 이제 진짜 바이크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왜 발에 클러치가 안 닿지? 클러치가 예상보다 더 아니 아래로 세팅되어 있어서 무게중심이 뒤로 있는 자세에서는 클러치 조작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좌석 앞으로 몸을 옮기고 또 숙여야 클러치 조작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하니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정차를 하고 나니 다리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 발판과 정강이가 거의 닿을 듯이 붙어있게 되었다. 정차 시 발을 내리다가 발판에 발이 걸려서 제공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바이크의 디자인적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이 바이크에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적응이 되어서 그렇겠지? 편하게 무게중심을 뒤로 하고 시트 뒤쪽으로 자리를 잡으면 당연히 정차 시 발판에 간섭이 없겠지만, 클러치를 조작하려고 시트 앞쪽으로 옮겨온 후 발을 내리니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CB650R의 경우 또 발판이 스프링식으로 접히게 되어 있어서 발이나 정강이에 걸릴 경우 저절로 접혀진다. 그래서 뭔가 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느낌이 든다. 여기가 속도 제한 구역이라 속도를 많이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인지 가속하는데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다. 당연히 이 속도에 출력이 부족하면 그건 안 되겠지. 이제 돌아가기 위한 유턴을 위해 정차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강이가 발판에 붙어있다. 그럼 당연히 발을 내릴 때 앞발이 발판에 걸리게 한다. 들어가기 전 또 골목길 한 바퀴. 그냥 동네에서 재밌게 다니기에, 편하게 다니기에는 이렇게 저배기량의 진동 소리가 참 맛있는 바이크가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평, 너무 심심하지도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은 바이크. 자, 이제 바이크 체인지. 다음 바이크는 인터셉터 650. 클래식 350에 비해 더 클래식한 디자인이다. 근데 왜 바이크가 뒤로 안 가냐? 참고하셔야 될 게 이 오토바이는 지금 머플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소음이 좀 크니까 그건 참고하셔야 돼요. 네네. 자, 뒤로 당기시면 돼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하나, 둘. 오, 진짜 무겁다. 자, 엔진 소리 어떤가? 공회전 시 클래식 350은 좀 더 통통거리는 맛이 있었다면 인터셉터는 좀 더 중후하게 두두두두두둑 하는 느낌이었다. 저속 커브를 돌 때 바이크 무게가 좀 더 나가지만 기본 자세 자체가 클래식보다 좀 더 앞으로 숙여져 있어서인지 무리 없이 돌아준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스로틀을 감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노면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측 깜빡이를 넣든 좌측을 넣든 둘 다 비상 깜빡이처럼 양쪽으로 표시된 녹색 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 깜빡이를 켰는지 비상 깜빡이를 켰는지 직접 방향 지시등을 봐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그래서 깜빡이 시스템도 확인할 겸 그리고 각종 스위치나 조작 레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멈춰서 확인하게 됐다. 같은 회사 마이크지만 클래식이랑은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느껴졌다. 이 클러치 부분은 위치가 CB650R이랑 더 비슷했다. 그래서 익숙하게 다가왔고 방향 지시등은 뭘 누르나 같은 불이 들어왔다. 자, 얘도 유턴을 한번. 어이구. 이것도 충분히 잘 돌아주는데. 그리고 배기 시스템을 교환했다고 하더니 역시 소리가 너무나 좋았다. 물론 고속을 내보지는 못했지만 CB650R에 비해 최고 출력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고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클래식 350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토크나 속도에 대해서 두 마이크에 크게 기대한 바가 없어서인지 둘 다 그렇게 인상적인 느낌은 없었다. 하지만 두 마이크 다 시내 주행에서는 진짜 절대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클래식 350은 뭔가 스로틀을 당길 때 가벼운 맛이 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인터셉터는 그래도 조금 묵직한 맛이 나더라. 그런 의미에서 스로틀과 엔진의 속도감이나 힘의 연동성에서는 충분히 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장님께서 350을 타고도 큰 문제 없이 장거리를 다녀왔고 강원도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외곽도로에서 큰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갈 때 갑작스러운 출력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가성비를 생각해보면 350도 충분히 괜찮은 바이크라고 하시는데 동의가 되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출력이 있는 인터셉터 650, 나는 글쎄, 이렇게 발 착지할 때 포지션은 내가 그동안 타던 혼다 CB650과 비슷해서 크게 무리 없이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좌석이 딱딱한 데다가 인체 구조에 대한 배려 없이 길게 일자로 늘려놓은 거라서 오래 타면 정말 엉덩이가 무지 아프겠거니 싶었다. 그냥 옛날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바이크의 표준에 가까운 디자인이라서 이런 디자인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출력에도 큰 모자람이 없고 디자인도 레트로한 맛이 있고 가격도 크게 비싼 편은 아니라 그런 매력으로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듦새도 뭔가 클래식 350보다는 튼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세나 또는 시트의 편함 그리고 출력까지 모든 조건을 갖춘 슈퍼 메테오 650이 로얄 엔필드에서는 정말 이상적인 바이크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요렇게 사이드 스탠드도 350이랑은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다. 자, 그럼 이제 외관 클래식 350. 요 클러치 조작이 잘 안 됐던 게 발판이 두꺼워서 그랬던 것 같다.
이건 뭐 적응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 브레이크는 앞에 싱글 디스크, 그렇게 크진 않다. 브레이크 페달은 널찍하게 밟기에 좋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걸리적거렸다. 시트는 정말 편했다. 지금 이걸 떼서 혼다에 달고 싶을 정도로. 서스펜션은 뭐 잘 모르겠다. 그리고 계기반은 아주 간소하게. 좌우 뭉치들도 뭐 별건 없고, 이게 오른쪽 밑에 있는 게 비상 깜빡이인가? 클러치 레버도 뭐 그냥 보통, 브레이크 레버도 보통. 인터셉터 650은 일단 RPM 게이지가 붙어있다. 좌우 뭉치는 뭐 내가 타던 혼다 CBR 650이랑 거의 비슷했다. 그리고 딱딱하고 불편했던 시트, CC바가 달려있는데 이게 은근 타고 내릴 때 불편하더라. 다만 장거리 여행 시 가방 달기에는 좋겠지. 난 해본 적이 없으니 패스. 클러치와 사이드 스탠드는 뭐 CB650R과 조작감이 거의 비슷한. 여기 서스펜션에 뭐가 달려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엔진 아래쪽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은근히 자세 잡을 때 신경 쓰이더라. 여름철에 뭔가 뜨거운 건 아니겠지? 앞부분 디자인은 정말 클래식한 느낌 가득. 앞 서스펜션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립식 같다. 싱글 디스크지만 클래식 350보다는 더 큰 것이 달렸다. 비교해보면 요 정도 차이?